안녕하세요. 1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파치 웹서버 가정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아파치, PHP, MySQL 연동 설치와 MySQL에서 사용되어지는 쿼리를 간단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치, PHP, MySQL, 즉 APM에 연동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보도록 하죠. PHP는 리눅스상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웹 스크립트 언어로 웹 프로그래밍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MySQL은 공개 프로그램이면서 개인 서버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오라클이나 인포믹스와 같은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못지않은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어 리눅스 웹서버의 DB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배포되는 게시판이나 자료실들이 PHP와 MySQL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치 웹서버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컴파일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아파치와 PHP, MySQL을 함께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M 연동 설치에 있어서 아파치의 PHP 모듈을 고정적으로 적재하는 방법과 DSO, 다이나믹 쉐어드 오브젝트 방식으로 적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PHP 4.x 버전에서는 현재까지 아파치 2.0.36 이전 버전에 대해 고정 모듈로 컴파일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DSO 방식으로 APM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O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말했는데요. 다이나믹 쉐어드 오브젝트 방식이란 공적 공유 객체라는 부분으로 필요에 따라 아파치 웹서버의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언제든지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치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모듈이 있을 때 아파치를 재컴파일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설치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모듈이 필요할 때마다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 DSO 방식입니다. 그럼 아파치와 PHP, MySQL은 APM에서 우선 MySQL DB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MySQL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 프로그램을 구한 후 이제 그 파일을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ySQL 컴파일. 여기서도 단계가 5단계에 걸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햇 리눅스 구설치 시 MySQL RPM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겠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인스톨한다 그러면 충돌 메시지를 보게 되니까 우선은 확인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지금과 같이 쿼리를 던져서 확인하였더니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이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삭제하는데 의존성의 오류 메시지를 일으킬까봐 노데스라는 부분에 옵션을 주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런 후 CD에 있는 소스를 압축 소스를 풀어주도록 하죠. 우선 CD에 있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CD를 마운트 시키고 그 디렉토리 위치에 가서 파일을 가져오거나 또는 그 파일을 다이렉트 어떠한 폴더 밑에다 풀어주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config 명령으로 컴파일 환경을 설정합니다. 즉 풀려있는 소스를 그 MySQL 소스 디렉토리 경로로 이동해서 config 명령으로 컴파일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때 컴파일 환경 옵션은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그림과 같죠. 기타 옵션에 대한 것은 .config help 명령을 실행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저의 로컬 MySQL 디렉토리로 MySQL이 설치되도록 컴파일 환경을 설정합니다. 즉 프리픽스라는 부분에 경로를 설정하여 주었죠. 이 컴파일 환경 설정 과정은
너무 길어 일일이 캡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대충적으로 해서 생략해왔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컴파일인데요. 컴파일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프리핏을 통해서 환경들을 설정해 주었다면 그 부분에 가서 make 명령을 실행해서 MySQL을 컴파일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다면 다섯 번째 단계인 유저 로컬 MySQL 디렉토리로 컴파일된 MySQL 파일들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make install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MySQL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설치되었으면 MySQL DB를 생성하고 라이브러리 위치를 지정해 줘야겠죠. 두 번째 단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생성. MySQL을 컴파일하여 설치하였을 때 My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고 이를 수동으로 반드시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여진 라인과 같이 그 명령을 통해 실행하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 디렉토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즉 유저의 로컬에 MySQL의 빈이라는 디렉토리 위치로 가서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죠. config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형태로 실행시켜 줍니다. 이 명령은 유저 로컬 MySQL 데이터의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빈이라는 곳에 가서 실행시키지만 실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죠. 그 디렉토리 안에 MySQL DB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MySQL 라이브러리 위치 지정. MySQL 대문이 구동되어질 때 MySQ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스 컴파일하여 설치한 라이브러리 위치를 지정해 주어 MySQL 대문이 라이브러리를 읽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etc 밑에 ld.so.conf 파일 안에 지금 슬래시로 들어가 있는데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일 안에 MySQL 라이브러리 경로를 추가합니다. 그런 후에 ldconfig 명령을 실행해 라이브러리 파일 경로가 활성화되도록 해줍니다. 이 명령은 etc 밑에 ld.so.config 파일에서 지정된 경로를 etc 밑에 ld.so.cache 파일에 데이터베이스 하여 저장하게끔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주었고요. 이제 MySQL 설정 파일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로컬에 MySQL에 share MySQL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mymanual.cmp라는 설정 파일을 etc 밑에 my.cnf라는 파일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설정 파일을 복사해 주고 다음 단계에서 계정을 생성합니다. 리눅스에 접근하는 것도 슈퍼 유저인 루트에 비밀번호가 없다면 모든 사용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약간의 보안 과정을 거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죠.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계정을 생성해 주게 될 겁니다. 그 부분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대문은 MySQL 계정으로 구동시켜야 하므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안에 MySQL 계정이 존재하는지 체크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주는 그림이 계정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MySQL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패스워드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죠.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로컬호스트 빈이라는 디렉토리라는 프롬프트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없다면 그룹 add라는 것을 명령을 통해 MySQL 뒤에 붙여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그림이죠. MySQL 계정과 그룹을 생성하게 되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MySQL 계정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치된 MySQL 디렉토리 소유권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는데요. 이때 소위 변경하는 명령 CHOWN이죠. 이 명령을 통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된 대문을 띄워보도록 하죠. 네 번째, 대문 띄우기. MySQL 대문은 shape underbar MySQLD라는 명령을 통해 유저의 MySQL 옵션을 지정해 백그라운드로 실행시켜줍니다. 이 백그라운드 실행이라는 것은 %, 가장 뒤쪽에 붙어있는 기호죠. 그 기호를 통해 이것이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로 동작한다는 의미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콘솔 환경이라고 하면 한 창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계속 끼어있게 되면 다른 명령을 입력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는 명령 모드는 계속 살아있는 채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실행되어지게 하겠다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행시키는 겁니다. 한 번에 살았다가 그냥 단순히 살고 1초 안에 죽어버리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여주는 것과 같이 유저의 로컬의 MySQL의 빈 밑에 있는 shape underbar MySQL을 동작시키는데 유저는 MySQL이다. 이것은 백그라운드로 동작시켜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통해 하나의 백그라운드 동작하는 것이 있고 이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로 동작한 대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PS, 프로세스 명령이었죠. 그분의 AS라는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팅 시에 자동적으로 MySQL 대문이 작동되도록 하면 참 편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저, 로컬, MySQL, share MySQL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mysql.server 파일을 etc 밑에 init.d 디렉토리로 MySQLD 파일로 복사하고 chkconfig 명령으로 실행 레벨 3, 즉 콘솔과 실행 레벨 5, X윈도우에서의 자동 실행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보여지는 그림과 같은 단계로 실행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팅을 할 때마다 새로 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띄울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부분들을 보았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쿼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첫 번째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는 create라는 명령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질이죠. 명령이라기보다는 질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create라는 질을 주는데 즉 만들겠다. 무엇을 만들겠느냐라는 부분이 테이블이 위치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create 뒤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create 테이블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을 주고 둥근 가로를 열고 둥근 가로를 닫습니다. 그 둥근 가로 사이에는 컬럼명, 데이터 타입, 크기, 디폴트냐, 프리머리 키냐, 기타 등등의 세팅 값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쿼리를 테이블 생성하는 기본적인 쿼리 문을 보았고요. 실제 하는 예제를 보면 create table 플룻 이것이 플룻이라는 것이 테이블 이름이죠.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컬럼명들은 name과 price와 color 지금처럼 하나 이상이 될 때는 콤마로 연결하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연결되어지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콤마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varchar, int, varCharacter 라는 타입을 지정하고 각각의 크기는 역시 둥근 가로 안에 넣으며 디폴트,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때는 뭘 넣을 거냐라는 부분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뒤에 부분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에 관련된 컬럼명의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콤마가 붙게 되죠. 이것이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입니다. 실제 쿼리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하기 위한 질의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입력, 검색, 삭제, 업데이트 같은 4가지 쿼리문들이 있습니다.
그 쿼리문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접근하려 할 때는 SQL 문장을 이용합니다. 그 SQL이라는 것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 문장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얻거나 갱신하기 위한 초수단된 언어로서 대화형으로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내에 삽입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SQL 문장을 특히 DML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가 지금 보여지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elect는 검색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고, Insert는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 Update는 기본의 데이터를 수정, Delete는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용되어지는 조건에 대한 예를 좀 보면 Select, Name, Price, 방금 전에 만든 테이블에서의 컬럼명이죠. 그 컬럼명들을 어디서부터? 플롯이란 테이블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from이 들어가고요.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선택하겠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용되어진 이런 검색문들은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는 어떠한 조건에 맞는 것들. 그래서 조건을 묻는 것이 where 뒤의 문장입니다. insert,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 즉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처음으로 입력하게 되는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insert라는 문장입니다. insert into flow, 테이블에 넣겠는데 그 value, 뒤에 있는 나열된 값들을 넣겠다. 이때는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똑같이 다 넣을 때는 flow과 value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특정한 컬럼에만 넣겠다 할 때는 flow과 value 사이에 그 컬럼명들을 나열하고 value 뒤에 그 나열한 개수만큼 동일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 즉 테이블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 어떠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웹에 어떤 회원 가입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 회원 정보에 내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내 아이디를 통해서 내 정보를 가져와서 변경하죠. 그런 데 사용되어지는 쿼리문이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업데이트 문을 좀 보면 업데이트 뒤에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이 테이블에 설정할 거야 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 설정도 그 설정 중에서도 수정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 업데이트라는 거죠. 이때 보여지는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컬럼명, 는, 값 형태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에 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수정해야지 내 정보 수정하러 들어갔는데 모든 가입한 회원들의 정보를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where이라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delete,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이 delete는 역시 테이블에 어떤 것을 삭제할 거야 라고 해서 delete from 테이블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건 역시도 내가 회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모든 회원을 탈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where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을 통해 테이블을 만들고 검색하고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PHP와 아파치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아파치와 PHP는 DSO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PHP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아파치를 재컴파일하지 않고서도 아파치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PHP 모드를 적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PHP 버그로 인한 패치를 적용할 때도 편리한 것이 DSO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PHP와 아파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구한 후에 그 소스가 RPM이냐 또는 말 그대로 zip 형태로 묶여있는 압축되어져 있는 소스 파일이냐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달라지죠.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RPM의 -IVH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소스인 경우는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풀고 컴필레이트 환경 설정하고 컴파일과 설치 과정에 make install 하고 id config 명령 실행해서 설치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 파일을 구해서 그 파일을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 압축 풀어주는 경로는 src_tmp라는 디렉토리 밑에 풀어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 디렉토리에 아파치 소스 디렉토리로 경로를 바꿔주고, 즉 그 밑에 있는 경로를 바꾸고 컴피그 명령으로 컴파일 환경을 설정하는데, 이때 DSO 방식으로 PH 모드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아파치 컴파일하기 위해 Enable Mode Shared라는 것을 most 옵션과 Enable Modes를 S 옵션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이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with PMPM이라는 것을 워커 옵션은 아파치 설정 파일에서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다중 프로세서 모듈 중 워커 모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아파치 2.x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폭스라는 모듈을 지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지원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make 명령으로 아파치를 컴파일이 끝났다면 make install 명령으로 컴파일된 아파치가 유저, 로컬, 그리고 아파치2 디렉토리에 설치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명령을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이요. 네 번째 단계, 유저의 로컬 아파치2 라이브러리와 유저 로컬 아파치2 모듈스 경로를 etc 밑에 ld.so.conf 파일에 추가한 후에 ld.conf 명령을 실행해 주면 됩니다. 이래서 아파치가 설치되어졌고요. 이제 PHP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건 역시 소스 파일을 구해서 그 파일을 풀어주고 타를 통해서 풀어주죠. 그런 다음에 컴피그 명령으로 컴파일 환경을 설정해 주는데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이 여러 개의 컴피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고 넘어가죠. 이것은 아파치 때문에 DSO 모듈로 로딩되게 하기 위해서 이 apxs라는 파일 위치를 with apsx2라는 옵션을 지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다른 옵션들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컴피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컴파일과 인스톨 과정인데요. make 명령 실행해서 그리고 php 컴파일하고 make install 명령으로 컴파일된 momo.so 파일을 아파치 경로의 모듈 디렉토리를 자동 설치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부분, 지금까지 다른 부분에서 make 따로, make install 따로 했는데 두 개 같이 할 때는 n% 기호를 같이 써주시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PHP 모듈이 아파치 경로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저의 로컬에 아파치2 모듈스 디렉토리 이동해서 ls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실행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PHP 설치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HP 소스를 다시 풀고 컴파일을 새롭게 하고 위에와 같은 과정들을 차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 PHP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php.ini 디스트 또는 php.ini recommend라는 파일을 유저, 로컬, 아파치2, conf 디렉토리로 php.ini 파일명으로 복사해 주세요. 그래야만 PHP를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DSO를 수정해 주셔야겠죠. 이 conf 디렉토리에 있는 http.conf 파일에서 DSO 서포트 항목을 찾아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그림 이미지 설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만일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추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와 PHP를 설치했어요. 이제 아파치 관련 디렉토리와 파일 위치를 통해 내가 원하는 설정 파일들을 변경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위치로 가서 파일들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지금과 같이 아파치 RPM 패키지를 설치했을 때와 소스 파일을 컴파일을 설치했을 때 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로 설명, 아파치 환경 설정 파일이 있는 경로, 그때는 소스 컴파일에서는 아파치2의 컴프지만 바이너리는 http 밑에 있는 컴프다. 웹서버 기본 경로, 유저의 로컬의 아파치2지만
etc 밑에 있는 httpd고 웹 문서 및 파일이 있는 경우로는 유저의 로컬의 apache2 htdocs 그러나 웹 문서가 있는 바이널 설치 경우는 바에 따따따 그리고 html 밑에 있습니다. 웹 데모 실행 파일인 httpd가 위치하는 경로는 유저 로컬 밑에 apache2 밑에 비니한 디렉토리 밑에 있고요. 바이너리 설치에서는 유저의 sbin, 아파치 모듈 경로에는 유저 로컬 apache2 모듈스, 바이너리에서는 유저 라이브러리 httpd 모듈스라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를 소스 컴파일 했느냐, 바이너리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 정확하게 이동하셔서 설정 파일들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치와 PHP, MySQL 연동 설치에 관한 것과 My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쿼리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